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효 갑니다. 무효.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까지 보고 페이지가 40페이지입니다. 무효 취소 조건기한. 무효 취소 조건기한. 총 3개, 3문제 남았어요. 자, 무효 40페이지. 무효란 아무런 효력이 없죠. 아무런 효력이 없을 무, 없어요. 그래서 무효는 서술어가 없다로 끝납니다. 2번, 별 하나. 2번에 별 하나 하시고. 법률행위가 불성립됐어요. 성립조차 안 했죠.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했어요.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시험은 불성립된 경우 맨 오른쪽부터 나와요. 무효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행위에 관한 전환 규정, 추인 규정, 이런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부정으로 끝나면 돼요. 자, 3번. 아무런 효력이 없죠.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을 거고, 이행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4번 별 하나.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별 하나. 그 다음 무효인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해서 무효 또는 취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로 무효가 됐지만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일정한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자, 6번. 6번은 별 하나 하시고. 무효입니다. 무효.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우리는 서술어 있다 없다 싸움이죠. 왜 없을까요? 손해배상. 왜 청구할 수 없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 무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죠? 채권도 없어. 즉 주세요 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 손해배상해 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무효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채무 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채무가 없으니까. 자, 무효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가 절대적 무효죠.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선의 3자에게도 무효 주장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의사표시 비진이 알랄 통정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에게는 무효가 안 되죠. 상대적 무효. 확정 무효. 처음부터 끝까지 확정적으로 무효. 이에 반해서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 개입되면 유효로 바뀌어버리네요. 확정 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 자, 2번에 별 3개 하시고.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예요. 하지만 끝까지 무효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불확정 상태다. 유동적 상태다. 그 다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허가 받기 전에는 무효. 근데 허가가 나오면 유효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것도 유동적 상태, 유동적 무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성취 전에는 점점점. 조건 성취해야 효력 발생. 따라서 조건 성취하기 전에는 무효죠. 점점점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무효지만 조건 성취하면 그때 정지, 유효, 효력 발생. 현재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중 가장 중요한 건 1번, 첫 번째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냐 법률행위는 불확정 상태다. 현재는 무효지만 추인하면 유효로 바뀐다. 그래서 이 3가지 추인 전, 허가 전,
성취전, 특히 추인전, 허가전 이 두 개가 더 중요해요. 추인전, 허가전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해하고 외우고 별 3개입니다. 자, 일부무효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오른쪽 1번 별 1급입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입니다. 30%가 무효라고 해봐요. 이 부분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부 무효인 경우 원칙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 하지만 예외. 그러나 기억 이 30%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법률행위는 저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70개는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세요. 나머지는. 즉 나머지 부분은 법률행위를 했을 거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나머지까지 전부 무효로 날려버리지 않아요. 나머지 사고 싶은 부분은 유효. 무효사유 없는 나머지 파트는 유효. 즉 분리된다는 얘기죠. 일부만 무효,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무효 아니다. 유효. 분리.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그래서 1번하고 기억하고 별 1급입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 하지만 예외.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그럼 나머지는 유효. 이렇게 분리. 자, 2번은 뭐냐? 읽고 한번 이해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만 산 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지상 건물까지 을이 값으로부터 샀어요. 일괄매매. 토지도 샀고 건물도 샀어.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 관청으로부터 아직 허가가 나오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무효입니다. 그죠? 자, 문제는 토지가 50%, 건물이 50%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법률행위 중 토지 건물 절반 중 절반 토지 파트가 현재 무효죠.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야. 그러면 건물 나머지까지 전부 무효. 따라서 이 경우 을은 매수인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없지. 무효니까. 건물도 같이 다 무효니까. 없을 무 소수로는 없다. 주세요 할 수 없다. 건물까지 전부 무효니까. 이게 일부 무효에 관한 대부분 판례예요. 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허가받기 전이면 토지는 무효인데 건물까지 전부 무효. 전부 무효가 원칙이니까. 따라서 건물 매매 계약도 무효니까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주세요 할 채권이 없겠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주세요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본 무효에서 소수로가 있다로 끝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물권 변동도 넘어가지 않아요, 소유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주세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수로가 무효는 없다로 끝납니다. 없다로. 오케이. 무효행위 전환. 1번 법조문. 갑과 을이 A라는 계약 법률행위를 했어. 그런데 이게 무효네요. 그런데 무효인 이 A라는 법률행위가 다른 B라는 계약 요건을 갖췄어.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췄네요. 자, 당사자 갑과 을이 지들이 체결한 A라는 계약이 무효인지를 알았더라면 애초에 요건을 갖춘 다른 B라는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걸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다른 요건 갖춘 그 B라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해주겠다. 전환시켜주겠다. 이게 무효행위를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시켜서 유효로 인정해주겠다. 무효행위의 유효한 법률행위로의 전환이에요. 법좀 그대로 한번 나왔고, 자, 2번이 별 3개죠.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이건 없다로 밖에 장난 안 쳐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규정 법리가 적용된다. 별 3개. 되게 잘 나와요. 이게 20억짜리 토지 매매 계약이 명일동 알바기 사건으로 불공정 무효에 있어. 불공정 무효. 하지만 15억짜리 계약 금액을 조정해서 15억짜리 매매 계약으로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전환시켜준 판례예요. 그래서 불공정 무효의 경우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별 3개.
자, 그러면 이제 무효 마지막 일반론에서 마지막 5번 무효행위 추인. 자, 5번 목차 자체에 별 3개 박아요. 왼쪽 오른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예요. 결국 여기를 잡아야 돼. 그래야 한 문제를 맞죠.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야. 직접적으로 시험 잘 안 나와요. 나와도 흘러가고. 여기는 정답 지문 박힙니다. 여기서. 자, 1번 별 3개. 무효인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당사자가 우리 유효로 합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합시다.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효력이 생긴다. 유효 같은 말. 유효가 되지 않아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 이게 원칙이에요. 이 무효가 뭐냐? 2번이에요. 2번 강행법규 위반 무효,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네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방금 본 1번의 첫 번째 줄이 여기에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 절대적 무효 동내는 사회질서와 관련된 행동들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1번 오른쪽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걸 외워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요. 새로운 법률행위. 무슨 얘기냐? 이 무효는 3번 의사표시동 내 무효. RR 비진이 또는 우리 시험은 통정밖에 안 나왔어요. 통정의 표시로 무효입니다. 갑과 을이 가짜 매매했죠. 통정의 표시 가장 매매. 2달 후 을이 진짜 사고 싶어요. 그럴 때 추인하면 돼요. 통정 무효인 법률행위를 갑과 을 당사자가 이 통정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이제는 새 매매계약, 통정 매매가 아닌 가짜 매매가 아닌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이 체결된 걸로 본다. 새로운 계약한 걸로 본다.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3번 의사표시동 내 무효, 통정 무효, 비진이 RR 무효는 추인이 가능하다는 것 대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4번 갑니다. 이 통정 무효 추인에는 소구표가 없다.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정 매매한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 지문이 기억이에요. 자, 4번이 왕별입니다. 4번하고 기억 포함해서 같이 왕별이에요. 통정 허위 가장 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했어요. 가짜 매매는 5월 1일, 추인은 7월 1일, 2달 후. 자, 추인하면 7월 1일 추인한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가 되는 것이지 통정 매매계약 체결한 가짜 매매계약 체결한 2달 전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지 뭐. 이걸 통정 매매 추인한 경우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이 계약은 통정 매매 계약을 말해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할 때 새로운 법률행위, 새 계약. 그때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그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구표가 없다는 거.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이렇게 나와야지.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X. 이 계약은 가장 매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왕별. 자, 2번도 왕별이에요. 2번도 왕별. 그 다음에 3번은 별 3개 합니다. 이것도 왕별급인데 왕별이 또 너무 남발되면 안 되니까 그냥 별 3개. 그러니까 1번, 3번은 별 3개 하시고 2번하고 4번 아주 중요해요. 2번은 작년에 나왔고 4번 안 나왔죠? 맨날 나오니까 작년에 쉰 거예요. 자, 5번. 5번도 별 3개, 6번도 별 3개. 이쪽은 다 별 3개예요. 자, 갑과 을이 가던 길을 박았어. 갑 아파트에. 자, 머릿속 그래요. 항상 오른쪽 놈, 을이 권리자예요. 가등기 권리자.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 가등기가 무효가 됐나 봐요. 자, 1년 후 다시 채권이 생겼어. 다시 이 채권 보존을 을이 가등기를 받고 싶어. 그런데 1년 전에 박아놓은 이 가등기가 아직 말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무효인 가등기를 1년 후 유효한 가등기로 유용하기로 싶어요.
굳이 새 가등기 받기 싫다는 얘기. 실체가 생겼어요. 자, 권리등기는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해요. 보존등기는 안 돼, 유용이. 하지만 저당권 등기랄지 가등기랄지 권리등기는 나중에 유효한 등기로 재활용해 봅시다. 이게 됩니다. 문제는 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 계약했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그러면 유효가 되느냐. 재활용하기로 유용하기로 가불이 합의한 때로부터 이 가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지. 1년 전에 박아놓은 거 1년 전에 박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 유효한 등기로 되는 건 아니다. 즉 소급 아니다. 소급표 없다. 현재로부터 유용하기로 합의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소급 유효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 무효 등기 유용은 등기가 물권행위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는 물권행위,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법률행위 줄여서 행위로 읽어요. 그럼 무효행위, 전용, 유용을 추인으로 읽어요. 무효를 유효로 만듭시다 하는 거니까. 따라서 무효등기 유용을 무효행위 추인으로 읽어버려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4번에서 죽어라 개어놨지. 왕별이니까.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도 소급표가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무효등기 유용을 무효행위 추인으로 읽고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이 가등기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지 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X. 별 3개급. 자, 6번. 취소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효가 됐기 때문에 추인하고자 할 때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아직 취소하기 전에 나 취소하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은 이미 취소를 해버렸죠. 그러면 무효가 됐겠죠.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하는 거예요. 여기도 별 3개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나와요.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무효행위 추인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장난 안 쳐요. 우리 시험은. 할 수 있어요. 왜? 취소로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 할 수 있다. 별 3개예요. 결국 무효행위 추인 오른쪽 파트가 무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문제 파트야. 해마다 돌아가면서 나와요. 해마다. 작년에 2번 나왔고 이제 봐야지. 3번에 기억. 기억, 니은, 디귿 이건 별 하나급이에요. 제일 안 중요해. 제일 안 중요한 게 2개 나왔네요. 이런 건 흘러가겠지 뭐. 기억.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돼요. 추인할 때는. 법조문에 있죠? 알고 추인할 때 새로운 법률행위. 그렇지. 알고 추인해야지. 니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돼요. 즉 더 이상 통정, 가짜 매매가 아닌 무효 원인은 통정이기 때문에 무효였죠. 이 무효 원인 통정 사실이 소멸된 후, 즉 더 이상 가짜 매매가 아닌 진짜 사겠다는 이 말이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그렇지.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세트.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행동으로 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는 다 할 수 있다. 명시묵시. 세트로 밀어버리면 디귿은 누구나 마치고 니은은 외워야죠.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알고 추인해라. 소멸한 후 추인해라.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제일 안 중요해. 기억, 니은, 디귿이. 나머지가 다 별 3개 왕별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무효 절반 받고 이제 한 장 넘기셔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여기가 이제 후반부예요. 그래서 앞이 절반, 여기가 절반이에요. 여기보다는 앞이 더 잘 나와요. 열의 7번이 앞, 열의 3번이 여기서 나와요. 자, 토지거래 허가도 지금 나온 지가 3년쯤 됐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작년부터 나올 수 있어서 올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여기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올 수 있었는데 작년이 쉬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때가 됐어. 얘가 3, 4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 물론 앞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앞에도 중요하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 1번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받기 전에는 무효예요. 그러나 현재는 무효인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이제는 유효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계약한 소급표는 있어요. 소급유효. 하지만 이건 거의 잘 안 나와요. 소급표는. 현재는 무효지만 허가받으면 유효로 바뀌네요. 따라서 지금 허가받기 전 현재 상태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1번이 별 3개. 그래서 허가 전 상태 유동적 무효라는 것. 자, 2번 허가받기 전 이 단어가 뜨면 아하 무효구나. 유동적 무효구나. 따라서 아무런 효력이 없죠. 채권도 없어요. 2번의 두 번째 줄 오른쪽. 그 다음에 3번의 두 번째 줄 괄호. 채무도 없어요.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2번, 3번 판례를 해결합니다. 여기는 다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대판을 안 박았어요. 다 판례라. 자, 2번. 허가받기 전에는 아무런 채권적 효력도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매수인 늘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주세요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소유권 주세요 할 수도 없고 매도인은 돈 주세요 서로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유 채권이 없어. 무니까. 자, 기억. 매수인은 허가 있을 걸 조건으로 매도인 갑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역시 없어.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못해. 이유 채권이 없어. 무니까. 2번은 별 하나급. 3번 왕별. 자, 허가받기 전 이렇게 나옵니다. 허가 전 유동적 무효야. 무니까 상대방이 중도금 날짜에 매수인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갑이 너 임마 중도금 채무 불이행이야. 계약 해지 손해배상해. 해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없다야. 왜? 무효니까. 아무것도 없어. 채무가 없으니까 줄 필요가 없죠.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겠죠.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X 그 효과 해제 손해배상도 X 할 수 없다. 왕별. 이게 정답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허가받기 전은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설사 상대방이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 발생하지 않아요. 2번 없는데 있다가 나와. 뭐가 있느냐? 있을류?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청에 가서 허가받으러 협력해줄 서로 간에 협력 채무는 있어요.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 협력 채무는 있어. 따라서 상대방은 채무가 있으니까 협력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지. 채무 있으니까 채권이 있겠죠. 소송으로 청구가 소구에 줄여서 소송으로 청구하든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청 갑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매도인 갑이 한 놈이 안 가.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자, 협력 채무가 있기 때문에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따라서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예요.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99%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번 상대방이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어요. 이유를 아셔야 돼. 왜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계약 해지를 못하느냐?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예요.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이게 매매의 주된 채무. 그런데 협력 채무는 소유권도 아니고 돈도 아니죠. 부차적 채무야. 따라서 1%짜리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지는 안 됩니다. 별 3개입니다. 3번 별 3개. 자, 4번 왕별. 자, 매도인 갑이 중도금 날짜에 을이
돈을 안 줬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협력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을이 구청 갑시다 했어.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너 중도금 날짜에 돈 안 줬잖아. 나 안 가.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 이유를 알아야 돼요. 협력 채무는 소유권, 대금과 같은 주된 채무와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주된 채무, 소유권하고 대금이 동시행이지 부차적 채무 1%짜리가 99%하고 같이 놓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부수적 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주된 채무라. 협력 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닌 선이행 채무예요. 이걸 외워야 돼. 협력 채무는 중도금하고 똑같아요. 중도금도 먼저 날짜 되면 줘야 돼. 협력도 청구 들어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거절 안 돼요. 그래서 협력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구청 가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나 협력 안 할 거야. 거절할 수는 없다. 이유. 동시행 관계가 아닌 선이행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요. 이게 어려워요. 4번이. 동시행 쪽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야. 그러니까 왕별해가지고 정확히 이해 바탕에서 절대 안 헷갈리게.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거절이라는 단어가 뜨면 없다로 끝나요. 거절할 수 없어. 동시행 관계가 인정돼야 너 줄 때까지 나 못해.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면 있다. 거절 있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거절할 수 없다. 안 되니까 없다야. 동시행 관계 인정되면 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속 훈련해야 돼요. 협력 채무는 선행 채무라는 단어가 땄다는 얘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얘기야. 동시행 관계 아니니까 거절할 수 없지. 무조건 가야죠. 선행 해야 되니까. 자, 기억은 별 하나급. 매수인은 매매 대금 제공 없이도 매도인한테 협력해 줄 걸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가 지났어요. 매수인은 돈 안 주고도 구청 갑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유? 아직 허가 전이죠? 줄 채무가 없어. 그러니까 협력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어. 왜? 채무가 없으니까. 날짜 돼도 줄 채무가 없지. 그러니까 돈 제공 없이도 구청 갑시다 협력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맞는지 뭐. 기억은 흘러가요. 안중에. 장난은 4번 본문에 쳐. 거절할 수 있다라고. 기억은 장난 안 쳐요. 그냥 흘러가지. 그래서 별 하나급이고 4번은 장난을 쳐버려요. 자, 계약금. 3번에 1번 왕별.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 전이죠. 유동적 무효 상태야. 자, 매수인이 이 토지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5천만 원 걸었어요. 자, 매수인이 계약금이 필요하게 됐어. 그래서 매도인한테 그럽니다. 지금 우리 허가 전이라 유동적 무효래. 무효기 때문에 너 내가 준 계약금 부당이득이야. 좀 돌려줘야겠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결론은 계약금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요. 아이고 돌아버리겠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지금 계속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못 외워. 하나씩 이해해야 돼요. 하나씩 각계격표해야 돼. 자, 괄호를 외워버립니다. 계약금 계약은 유효. 이걸 외워버리면 1번, 2번이 다 해결돼 버려요.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 전 무효지만 계약금은 별도의 종된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유효. 계약금은 유효. 따라서 무효가 아니란 얘기죠. 무효가 아니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지.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니까 돌려달라고 못하지. 계약금 계약은 유효니까 2번. 이 상태에서도 서로서로 이행착수 전이라면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을이 갑한테 계약금을 걸었느냐?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하려고. 따라서 계약금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2번을 먼저 하는 거야. 계약금 해제 서로서로 하려고 계약금 걸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돌려받으면 안 되지. 계약금은 갑이 가지고 있어야 뭐 계약금 해제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되고 계약금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가도 되고
그거보다 괄호를 외워버리면 다 해결돼 버려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니까 부당이득 아니니까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고, 계약금 계약은 유효니까 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고, 괄호만 외워버리면 두 개가 간단히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1번은 왕별, 2번은 별 하나급. 자, 4번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 전이란 얘기죠. 자, 당사자 갑을 준 갑이 어느 한 놈이 착오를 일으켰네, 이 매매계약에. 또는 사기 강박을 당했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 전에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착오 있는 놈, 사기당한 놈이 취소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되겠죠? 또 서술어는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지만 또 취소할 수 있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보면서 착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작고요.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찍으실 때는 이따로 찍어버려. 혹시 이게 헷갈리면. 그래서 우리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지 말든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이 그 다음에 사기하고도 사기 취소할 수 거기도 있다. 있다가 많아. 훨씬. 여기도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착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 있다가 훨씬 많아. 있다가.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걸로 찍기를 바래요. 소수로 찍지 말란 얘기야. 소수설로. 다수설로 찍어요. 다수설. 그게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아요. 있어요. 이거 별 3개 하시고. 자, 이제 5번. 확정유효로 되는 경우 3가지. 별 하나급입니다. 얘들은. 허가 받았네요. 지정이 해제됐네요. 확정유효.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안 됐네요. 확정유효예요. 이해하면 돼. 허가 떨어졌군.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유효. 허가 받았던 이 구역 지정이 해제됐네. 이제 더 이상 허가 안 받아도 되겠네. 확정유효. 기간이 만료 후 재지정이 안 됐네. 이제 허가 받을 필요 없겠군. 확정유효. 자, 오른쪽. 확정무효로 되는 거. 얘가 훨씬 잘 나와요. 6번은 1번부터 4번까지 별 3개. 자, 1번.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어. 불허가 확정무효. 2번. 갑과 을이 처음부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짬타라는 내용, 나쁜 매매계약을 체결했네요. 이 나쁜 놈. 확정 무효시켜버립니다.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허가를 배제 또는 짬탈, 나쁜 느낌이 들어야 돼. 확정 무효. 너희들한테 아무런 힘 안 줘. 이게 무효니까. 이게 뭐냐? 기억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한 갑병 다이렉트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거 허가를 배제 짬탈 계약으로 봐서 바로 무효로 봐버립니다.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유효해요. 실체가 있어서.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이 이루어진 경우면 허가를 배제 짬탈하는 나쁜 놈의 계약, 구청을 국가기관을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무효입니다. 자, 3번. 당사자 쌍방이 갑과 을이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 의사를 서로서로 명백히 표시했어요. 자, 갑과 을이 허가 받으러 가야 되는 허가 신청에 대한 거절 의사를 서로 나 안 가 한 거죠. 구청 안 가. 그럼 서로 다 안 간다고 했죠. 거절했으니까. 그럼 허가가 나올 일이 없겠지. 서로 안 간다고 합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확정 무효예요. 여기에 관한 판례가 기억이에요. 자, 기억 한번 이해해 봅니다. 허가 신청 전이에요. 저 허가가 아직 나오기 전이야. 갑이 을한테 너 왜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안 주니? 하고 채무불이행 계약 해지를 했어요. 갑이 을한테 계약 해지했어. 해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채무가 없으니까. 아까 왼쪽 3번이죠? 자, 을이 따졌죠. 갑, 너 지금 해지 못 하는 거야. 이거 아직 유동적 무효야. 화가 났어요. 을이. 그래서 을이 갑한테 지급한 계약금 5천만 원을 근거로 갑 토지에 감유 들어가 버렸어. 자, 갑이 을한테 해제 통지를 하자. 을이 갑 토지에 감유 들어갔어. 한번 느껴봐. 둘이 사이가 좋다. 왼수가 됐다. 좀 왼수가 된 거야. 누군가 내 토지 감유 쳐봐봐.
뭐 상대방이 이뻐 보일까요? 죽일 놈입니까? 갑 입장에서 을은 죽일 놈이야.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내 토지에 네가 갑류를 쳐. 서로 왼수가 됐어. 즉 얘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손잡고 허가받으러 구청 절대 가지 않아. 서로 왼수가 됐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 경우라면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 의사를 말로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행동을 통해서 저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 묵시적 의사표시. 행동을 통한. 따라서 확정 무효로 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기억은 흘러가. 장난 안 쳐요. 예전에 한 번 흘러갔어. 그래서 느낌은 되라는 얘기요. 갑을한테 해지하자 을이 갑 토지를 갑류쳤어. 아이고 너희들은 지금 싸우고 있구나. 싸우고 있으니까 손잡고 허가받으러 안 가겠구나. 확정 무효. 맞는 지문. 자, 4번. 정지조건부 토지 매매계약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이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어. 자, 불장 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간단해요. 불장 무 확정자만 붙이면 돼. 확정무효. 그래서 이해도 되고 머리자 따도 돼요. 불장무. 불성취든 불능이든 아니 불 같아요. 정지조건으로 건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지. 우상향이 될 수가 없어. 유효가 될 수 없어. 정지, 유효의 반대, 무효예요. 그래서 불정무해도 되고 정지, 유효, 불, 반대, 무효. 이렇게 반대로 하셔도 돼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불정무 편해. 불정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불허가 떨어졌네요. 허가 배제, 잠탈하는 나쁜 계약이네요. 허가 신청에 대한 쌍방 모두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네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인데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네요. 이 네 가지가 확정무효로 되는 네 가지.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다 별 3개. 자, 5번은 그냥 보면 돼요. 이 토지 매매계약이 확정무효가 됐어.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 있는 자도, 즉 책임 있는 잘못 있는 놈이에요. 책임 있는 귀책 사유 같은 말, 귀책 사유 잘못 있는 놈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즉 무효는 잘못한 놈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귀책 사유 고의과실이 있는 놈도 주장할 수. 이유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고요. 여기에 책임, 귀책 사유 잘못한 놈도 무효 주장할 수 있어. 딱 우리 시험 지문에 누군가가 갑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무효 주장?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 무효는 누가 주장하든지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을 찍으시고, 무효인데 누군가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지문이 떴어. X로 날려버려. 찍으실 때 가급적 우리는 찍지 말자. 가급적 찍지 말자. 알고 고르자. 알고. 그래서 이 무효로 되는데 잘못 있는 놈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허가 법률관계에서 내용이 아주 많아요. 어려워요. 대부분 판례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도 순서로 먼저 보고, 뭐 다 중요해서 제가 뭐 별 3개, 왕별은 왼쪽 3번하고 2번에 4번하고 3번에 1번이죠? 이 3개가 왕별. 이거 반드시 하시고 나머지 별 3개도 다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무효 한 문제 또 잡았어요. 8문제 잡았어. 대리까지 7문제. 무효 방금 8문제 잡았어요. 지금 잡은 게 아니라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앞으로 달달달 하시라고. 이 교재 절대 안 벗어나요. 90점까지. 진짜야. 이 교재를 완전히 다 한다. 90점 나와요. 95점.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 2문제예요. 그건 당연히 틀려야 되고, 난이도 상위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우리가 85점 이상 6문제 정도가 틀리라고 내요. 어렵게.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맞춥니다. 내용 많아요. 그러니까 별 3개부터 하고 그게 될 때 나머지 보세요. 취소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쏘아버리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되죠. 자, 현재는 유효입니다. 2번의 괄호. 현재는 유효야. 그런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네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네. 유동적 유효상태네. 별 3개. 2번이 별 3개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가지.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가지는 유동적 불확정 상태예요. 확정 유효가 아니야. 나중에 취소권자 취소해버리면 무효로 변해버리거든. 불확정 상태, 유동적 상태. 자, 그래서 시험이 밑에 있는 법률행위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은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박스 문제로. 자, 불확정, 유동적 같은 말이야. 유동적 상태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불확정 상태. 불확정 상태는 유동적 무효가 있고 2번 유동적 유효가 있어요. 둘 다 사이좋게 3가지예요. 자, 중요한 건 1번에 1번 별 3개 무권대리예요. 3가지 중 무권대리가 제일 잘 나와요. 무권대리냐 법률행위는 자 계속 풀어가야 돼요. 무권대리니까 본인한테 무효죠. 본인한테 무효야. 하지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변해버리는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죠.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 그 다음 니은 디귿은 별 1급이에요. 자, 아까 했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한 매매계약. 허가전은 유동적 무효. 정지조건부 성취전 유동적 무효. 그래서 이 3가지 유동적 무효 이 3가지밖에 없어. 무권대리, 토지거래허가, 정지조건부, 추인전, 허가전, 성취전 상태죠. 자, 두 번째 유동적 유효는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목차가 격년 2개로 했을 뿐이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동적 상태예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불확정 상태다. 외웁니다. 이거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제한능력 이렇게 안 나오고 괄호로 나와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 자, 이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아하,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구나.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동적 상태구나. 불확정 상태구나.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이 3가지는 불확정 상태구나. 유동적 상태구나. 그래서 저기 2번을 정확히 해놔야 여기 2번까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더 구체적이죠. 취소할 수 있는 3가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는 3가지. 이거 불확정 상태다. 유동적 상태다. 외우는 거예요. 불확정 상태다. 유동적 상태다. 가장 잘 나온 게 무권대리, 기억. 그 다음에 2번에 유동적 유효, 격년 별 3개. 그래서 격년,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별 3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놈이 가장 잘 나와요. 불확정 상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무권대리, 불확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 이 2놈이 나와요. 2놈 중 1놈이 나오겠지. 유동적 상태라는 거. 자, 취소권. 법이 취소권자를 딱 정해놓습니다. 1번이 법조문이죠. 1번 별 1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누가 취소하느냐. 첫 번째,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죠. 제한능력자. 두 번째,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 한 자 취소할 수 있다. 또 이놈들의 대리인,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을 말해요. 대리인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할 수 있다. 또 승계인 많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정한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법정 대리인, 그 다음 승계인 많이 취소할 수 있어요. 딴 놈은 못해요. 취소권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플러스 나오죠. 기억 별 3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5살짜리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 없이. 자,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혼자서 그 말이야. 부모 동의 없이 그 말이에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살짜리도 지가 취소할 수 있어요. 법이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넣어놔서 그래요. 5살짜리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번, 저기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말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도 고유의 취소권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 5살짜리가 을한테 취소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취소할 수도 있고 둘 중 누구 하나가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자, 법정 대리인 이건 뭐 별 하나급입니다. 별 하나급. 다음 페이지. 기억. 임의 대리인 여기도 별 하나급이에요. 임의 대리인 취소 해제권 없죠. 따로 본인으로부터 취소 좀 해줘 대리인한테 특별 수권이 있지 않는 한 임의 대리인 원칙 취소권이 없어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죠. 3번 승계인. 이 승계인은 두 놈.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포함해서 다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도 상속인도 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요. 다 별 하나급이에요. 여기는 별 하나급. 자, 취소 상대방. 법조문 그대로가 1번. 자, 1번 별 하나급.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네요. 그 취소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라. 그래서 취소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그런 좀 이따 나오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법조문 그대로. 작년에 나왔죠? 다 맞출 수 있어. 자, 2번 별 3개. 취소의 상대방은 외웁니다.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직접 동그라미 들어가요. 직접 상대방. 따라서 직접이 나왔으니까 한 놈이 더 나오겠지. 사람이. 그겠죠? 그래서 기억.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서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어. 그러면 을이 갑을 강박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갑이 취소권자야. 자, 그런데 을이 병한테 갑 아파트를 벌써 팔았네. 내 아파트가 지금 병한테 가 있어. 갑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할 텐데 을을 상대로 취소하냐? 현재 내 아파트 살고 있는 병한테 취소해야 되느냐? 당연히 지계약 상대방 을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을한테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한테 취소하는 거지 전득자 병한테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가치 2번 기억 가치 별 3개예요. 그래서 여기를 양수인에게 해야 된다. 전득자에게 취소해야 된다. X지문. 전형적인 X지문. 을한테 해야 돼. 양도인한테 해야 돼. 을. 전득자 병 아니야.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직접 상대방 을한테 해라. 자, 취소의 방법.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네요. 일방적 형성권이네요. 아하, 뭐 이렇게 쉽게 나오죠. 어렵지 않아요. 형성권 다 골라낼 수 있어. 또 의사표시니까 명시, 묵시 다 가능. 그렇지. 세트. 자, 2번 범죄 흔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이런 거 흘러가요.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줄여서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자, 어디가 범죄 흔적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럼 X지문인데? 제가 교재를 잘못 만들었네? 자,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했죠? 국어야, 국어 민법은.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어떤 행동이래. 그러면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했으니까 뒤에 소수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야지. 취소를 당연히 깔고 들어간 행동이니까. 그냥 국어 싸움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흘러간다는 얘기지. 지문 한 자리만 차지할 뿐 정답, 장난을 못 치는. 왜? 이거 장난치면 다 맞춰버리니까, X. 왜? 국어니까.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청구. 무슨 얘기냐? 갑이 을한테 사기당했어. 그래서 아파트를 넘겼어요. 그러면 사기당한 갑은 을한테 사기 취소하고 준 아파트 돌려받아야겠죠. 그러면 순서상 취소하고 취소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에 따라 아파트 돌려줘 이래 갈 거야. 그런데 갑이 그냥 취소하지 않고 내 아파트 돌려줘 소송을 청구한 거예요. 내 아파트 돌려줘 을한테. 그러면 이 아파트 돌려줘라는 소송상 이행 청구에는 당연히 취소를 전제로 했다는 얘기지. 얘가 사기당해서 취소할 거고 그 효과로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당연히 바로 돌려줘 이 소송상 청구에는 당연히 취소를 깔고 청구한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얘가 돌려줘 했겠죠. 너 임마 나한테 사기쳤지. 판사님 쟤 나한테 사기쳤어요. 내가 준 아파트 돌려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를 전제로 깔고 한 거죠.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부 취소. 1번
법률행위 일부에 30%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자, 일부 무효의 법리가 그대로 작동돼요. 원칙, 전부 취소가 원칙이에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듯이. 여기는 기억, 별 하나, 기억이 나와요. 예외만. 그러나 법률행위가 나눠질 수 있고 특정될 수 있고 또 판사님, 저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기 싫은데요. 왜 전부 취소하라고 하세요? 저 나머지 70%는 취소하기 싫어요. 즉 나머지 70% 취소사유 없는 나머지 부분은 유지, 취소하고 싶지 않아요. 유지하고 싶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또 판사님이 그러죠.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취소하지 마시고 취소사유는 일부만 취소하세요. 나머지는 취소하기 싫은 경우라면 취소사유가 있는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말돼. 아까도 나머지는 저 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사세요. 유효. 일부만 무효. 여기도 일부만 취소. 똑같아요. 별 하나급입니다. 자, 취소 효과. 법조문 그대로 1번. 또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처음부터 소급 무효. 별 3개. 자, 취소 효과죠. 제한능력 취소냐 착오사기 강박 취소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제한능력 취소는 절대적 취소, 법률행위 동네, 선의 3자에게도 이 취소를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죠. 들이댈 수 있으니까 이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지. 갑이 들이대니까 내놔 하니까. 하지만 착오사기 강박은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 보호규정.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면 이놈은 소유권 취득. 이런 걸 빨리빨리 그렇지 이해가 돼야 돼. 자, 2번이 별 3개. 그래서 1번, 2번이 별 3개예요. 그러니까 제한능력 취소는 절대적 취소, 법률행위 동네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취소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받은 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는 현존이익, 여기는 없지만 악의는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배상까지. 근데 2번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에 관한 특칙.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2번이 별 3개예요.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현존이익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3번 안 중요해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데 갑이 매매대금 받은 5억을 전부 술 먹어버렸네. 융비로 소비하면 빵원이죠. 빵원. 현존이익 없어. 안 돌려줘도 돼요. 하지만 네가 아버지 병원비로 학원 등록비로 5억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현재 빵원이죠. 병원에 지불했으니까. 똑같은 빵원이지만 좋은 데 쓰면 현존이익이 있다고 봐서 돌려주라고 해요. 이상한 대법원이야. 참. 아주 대표적으로 악판례. 이거 빨리 변경해야 돼. 법적 이유는 있어요. 법적 이유는. 근데 개념법학에 빠져 있는 판례예요,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 그게 있어도 대부분은 못할 게 없어. 가치관의 문제야, 가치관. 응?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죽어라고 반세 안 보잖아. 걔들 가치관이야. 명의신탁은 절대 반세 아니야. 못할 게 어디 있어. 안 해. 안 할 뿐이요. 이것도 빨리 변경해야 돼. 유흥비로 소비하면 안 돌려도 돼요. 하지만 좋은데 아버지 병원비로 쓰면 얘는 자살하는 거야. 5억 빚진 거야 이제. 돌려줘야 돼요. 반환해야 돼. 이런 거 흘러가요. 안중에. 오케이. 그래서 가볍게 하시면 되고 3번 같은 거 흘러갔고 앞으로도 흘러가요. 중요한 건 자, 작년 기출을 봐봐. 다 법 조문이죠. 무효 취소 조건 기한 파트는 법 조문이 훨씬 잘 나옵니다. 판례보다. 판례는 그냥 흘러가고 법 조문에다 장난 빡빡 쳐요. 그게 우리 기출 패턴이에요. 법 조문을 잘 하시기 바래. 뭐 제가 다 별세개 그런 걸로 위주로 박았으니까 오케이. 10분간 쉬고 추위.